또 아주머니께서 내가 처방을 했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겁을 하고 오는 거지 다음날. 나한테는 전립선이 없어 막 이래. 성남시 의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동네 의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랜드 비뇨의학과의 황진철 원장님과 함께 여성 방광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또 여성을 전문으로 보는 비뇨학과 의사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 비뇨의학과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한 10년 전 그때 진료 막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할머니들 비뇨학과 오시면 우시는 분들 계셨어요.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마치 경찰서에 온 것처럼 그런 분들 계셨는데, 사실 우리가 소변과 관련된 모든 질환들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과민성 방광 쪽이라든지, 아니면 통증과 동반된 간질성 방광염, 그리고 우리가 소변 볼 때 아픈 배뇨 통증을 주증상으로 하는 그냥 급성 방광염 등등 소변 관련된 불편한 사항들은 사실 비뇨의학과에서 진료하고 커버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뇨의학과에 오면은 해결될 문제들을 창피하셔가지고 산부인과를 가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욕하는 건 아니고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이것만 계속 보는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항생제를 과하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약을 쓸 때가 아닌데 그런 약을 쓰셨네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소변에서 염증이 보이면 우리 항생제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뇨의학과사들은 여기서 또 한번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항생제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냐. 실제로 소변에서 염증이 보였는데 데미지와 관련된 거니까 방광에 결석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또 간질성 방광염과 같은 그런 질환이 있거나, 실제로 소변에서는 백혈구 등이 관찰되는데 배양 검사를 하면 배양되지 않고,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항생제를 안 쓰거든요. 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비뇨학과 의사들은 이 증상에 맞추어서 이건 항생제를 써야 돼, 다른 거를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될 거예요. 맞죠? 또 오늘 제가 황진철 원장님을 모신 이유는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많이 초이스하는 약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여성들이 이제 비뇨기과에 와서 이 약들을 어떤 경우에 먹는지, 특히 오늘 간질성 방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약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서 저도 오늘 공부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주목하는 약은 과민성 방광에 관련된 약을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과민성 방광인데 환자분들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소변 보는 말미에 뭔가 찌릿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방광염인가? 근데 아니요. 과민성 방광이나 신경위성 방광 같은 질환이 있어도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첫 번째 초이스는 사실 요 약이죠. 그 미라베그론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일단 우리의 치료 목적은 소변을 담는 게 중요해요. 소변을 담을 수 있는 힘. 그럼 어때요? 방광 용적을 넓혀서 적절하게 소변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뇨기과 의사는 방광 용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광 움직이는 거 잡아주는 것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광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는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 요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세포 내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걸 조절하는 거는 요 베시케어라는 약. 그리고 이제 BB4라고 하는 약은 방광 움직이는 거 잡아주는 건 맞는데 방광 근육의 칼슘의 레벨을 조정하는 거예요. 뭐 요런 약과 요런 약의 조합, 요런 약과 요런 약들을 조합해서 방광 예민도를 줄여주겠다. 그래서 더 많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urgency, frequency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소변이 급하고 참기가 어렵고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우리 김경태 원장님께서 너무 잘 처방하셨는데 억울한 이야기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약이에요. 이 약.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합니다. 좁아진 전립선기를 넓혀서 소변을 편하게 보게 도와주는 약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진짜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 같은. 거기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써있어. 약에 딱에. 그런데 이게 여성분들한테는 신경이성 방광의 모습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이 진짜 오래 진행되잖아요. 그럼 방광이 시도 때도 없이 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요. 소변이 찼어요. 근데 진짜 또 움직여야 될 때는 안 움직이고 벌벌 떨어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방광 힘을 갖게 해주는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방광 벌벌 떤 분들한테 방광 힘을 갖게 하는 약을 써본다고 해봐요. 그럼 더 움직일 거예요. 괴로워요. 이럴 때는 저항을 떨어뜨려주는 약. 이 약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여성분한테 전립선 비대증 약이 처방됐다고 비뇨기과 의사들한테 뭐라고 하면 이건 너무 슬프다.
또 아주머니께서 내가 처방을 했어. 좀 하루날이거든요. 처방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겁을 하고 오는 거지 다음날. 자기가 가서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데 이거 왜 나한테 줬냐고. 나한테는 전립선이 없어 막 이러지. 왜 나한테 줘가지고 기겁을 하고 오셔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이 이제 제가 오늘 적인 약이라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또 솔직히 이 약에 대한 설명을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비뇨기과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 좀 우리과에서 봐야 되는데 이 약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시청자들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이 약에 대해서 한마디로 뭔지. 약 이름은 유로박솜입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약사 이거 우리 좀 뭐 스폰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이라도 한번 사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광염에 여성이 살면서 평생 한 3번, 5번 걸릴 거예요, 아마. 6개월에 2번 이상, 1년에 3번 이상 방광염에 걸린다. 그런데 방광염 증상이 있고 소변에서 염증이 있는데 균 배양 검사에서 의미 있는 균이 검출됐다. 그럼 우리 이거 만성 방광염이라고 하죠. 만성 방광염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백신. 백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 병에 걸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내 면역력을 올려서 방광염을 덜 걸리게 하겠다는 취지 약물이에요. 60에서 70% 이상 정말 좋아지고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요. 1년 이상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균 감염에 의해서 방광염 많이 걸리긴 하지만 다른 균들 많거든요. 유로박솜 좋은 약입니다. 저도 정말 첫 번째로 써요, 방광염에. 근데 한없이 쓰는 거는 좀 마음이 아프다. 실제로 이런 분 계세요. 막 유로박솜 만성 방광염이라고 해가지고 한 2, 3년 드시고 오셨대요. 근데 균 배양했더니 대장균이 아니라 막 다른 균 나와.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아침에 먹어야 되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먹죠. 이거 잘 몰라서 계속 항생제만 주구장창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초이스를 했는데 사용 기간은 얼마라고? 맥시멈 한 1년 정도로 봐요, 저는. 재발성 방광염에 효과가 있죠? 그럼요. 약 파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의사인데. 네, 진짜로. 네.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보시다가 환자분들이 신경질적으로 변하면서 비뇨기과 옆에 있거든요. 저기 가보세요. 슬픈 얼굴로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나 소변 마려워요. 마려워. 그러면 막 급해요. 급해. 밤에 깨요. 나네? 이런 나이 드니까 약간 그래 나도. 아 슬퍼. 소변 관련된 통증을 호소하는 병이 있어요. 특히 방광에 소변이 찰 때, 소변 볼 때 막 너무 힘들어 아파 이러다가 소변을 보고 나면 너무나 편안해하고 안 아파하는 질환. 방광 통증과 관련된 증후군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에서 요로 감염이 없어요. 드물게 방광염에서 염증은 되게 많이 보여요. 염증 세포는 보이는데 배양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고. 근데 이제 내시경 같은 거 딱 보면 방광에 막 궤양 같은 거 막 있거든요. 얼서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간이성 방광염 환자 중에 한 5에서 10% 정도 있어요. 이거 있으면 그냥 수술이죠, 수술. 방광을 지져야 돼요. 간질성 방광염이 있을 때 기본이 되는 약제. 방광벽이 여러 가지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맨 끝에 층을 우리가 개그층이라고 해요. 이 개그층이 어떤 이유로 망가져서 생기는 그러한 병이거든요. 이거를 회복시켜주는 펜폴. 진짜 좋은 약이죠. 방광벽을 보호해주는. 그럼요. 저는 이 펜폴을 간질성 방광염에도 처방하지만 만성 방광염에 되게 오래된 경우, 대장균 이외에 막 글이 나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이거 펜폴 처방해요. 많이 처방하시나요? 아니, 감히 저는 거의 독보적으로 처방하죠, 진짜. 이거 엄청 처방하죠. 네. 이거는 하루에 한 번 먹나요? 이제 하루에 3번 먹어요. 아, 3번? 3번 먹고, 그리고 공복에 드시라고. 보통은 식사하시기 1시간 전이나 식사하셨다면 2시간 지나서.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펜폴은 약간 누적돼야 돼요. 정말 한 3개월, 6개월 진짜 길게 오랫동안 써야 좋아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여성 비뇨의학과 환자들한테 쓸 약들이 많이 있군요. 네. 일부지만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우리 여성 전문 비뇨의학과 원장님과 아주 좋은 얘기를 나눠봤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들이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셔서 비뇨 생식기로부터 생기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드리고자 이 방송을 기획했고, 펜폴이나 유로박솜은 비뇨의학과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거든요. 이 약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성남시 의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동네 의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